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의 미래 설계를 함께하는 시간이죠. 특성하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전하는 고졸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 대기용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KCC에서는 디자인 부문과 총무팀, 그리고 해외 영업 CS 담당자, 인테리어 플래너 등 총 14개 분야의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모집 분야별로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모집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렉트로비트 오토모티브 코리아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기술관리, 영업 등 총 6개 분야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기초적인 영어 실력 보유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별로 자격 및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는 판교에서 하게 되며 모집 기간은 5월 17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넥슨 레드에서는 스페셜 솔저 글로벌 서버를 개발하고 포인트 블랭크 스트라이크의 라이브 서비스를 운영할 서버 프로그래머를 찾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C# 사용자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며 근무는 성남에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솔시큐어에서는 자금 관리와 회계 업무를 담당할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관련 업무 5년 이하의 경력자분들이 지원 가능하며 더존과 엑셀 사용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6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하고 진로 수업 매주 목요일을 책임지는 두 분이죠. 강승구쌤, 고종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인사에 힘이 좀 없으시네요? 네, 오늘 괜찮으신가요? 오늘 좀 진지합니다. 진지한가요? 네, 어째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이야기로 또 알찬 정보와 재미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취업 전략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냐. 우리 애들이 듣고 선생님 나도 저거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정말입니다.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이것은 싫어하다. 네,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은 검증의 시간을 항상 갖기 때문에 검증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쨌든 자 오늘은 2학년을 진행할 건데요. 네. 오늘 2학년도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서연 MC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좀 무거워 보이냐. 제가 이번 주에 많은 학교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요. 한 학교에서 되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죠? 이 방송을 우리 많은 학교 선생님들도 보고 계시니까 제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좀 참고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강의를 듣고 선생님 저도 고졸 취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대요. 고등학교 학생이?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야 고졸 취업 하지 마. 야 요즘 고졸 취업 인식 안 좋아. 그냥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아이한테 취업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특성하고 학생에게 특성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진짜 충격적이네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할 수가 없죠.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선생님한테 그럼 왜 선생님한테 그럼 너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니?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는 내일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선생님 고졸 취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는 대학교를 가야 하나요? 그럼 대학교를 가면 어떤 과를 가야 되나요? 제가 어떤 과를 가야 될지 정말 디테일하게 진로 상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까지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 정도까지 설명을 못 해줄 거면 그 아이한테 너 고졸 취업하지 마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게요. 진로까지 상담해주지 않을 거면. 그리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목표를 가지고 대학을 가셨잖아요. 교직이수도 하고 임용고시까지 보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목표도 정해지지 않은데 야 고졸 취업하지 마 무조건 대학 가. 이렇게 너무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상담을 해주시면요. 우리 아이들 굉장히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러게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너무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아이들한테 상담해 주지 마시고요.
정말 객관적인 걸 가지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너무 그 얘기만 듣고 상처받지 말고 그럼 좀 더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선생님들과 디테일하게 좀 상담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후에 좀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네. 궁금하네요. 네. 선생님께서 또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을지도 궁금한데, 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고졸 취업을 생각한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또 그 고민에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지 저희가 질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 금융회계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2학년입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는 사회복지 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거든요. 취업은 해야겠고 하고 싶은 분야와 지금 배우는 건 다르고 이럴 때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죠? 라는 사연인데 그러네요. 이 금융회계과에 다니는 학생이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 자, 이게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충분히 가능하죠.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근데 때는? 이게 A씨가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은 와이파이겠죠? 예. 와이파이죠. 저인 줄 알았어요. 사모님. 강쌤은 아니죠. 네. 강쌤은 두 번째 가깝습니다. 와이프 다음으로. 오. 근데 감동받으셨네요. 네, 아들이 아니고 나예요? 뭐 1.2도 있고 1.3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소점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와이프가 그러니까 상고를 다녔어요. 상고. 예. 동일여상. 오. 네, 좋은 학교입니다. 예. 거길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금융회계를 배웠어요. 네. 그래서 건설사에 들어갔습니다. 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기를 보는 거예요. 네. 아기를. 그래서 그걸 때려치고 재직자 들어간 거예요. 학교를 더 지금 유치원 선생님이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되게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고 싶은 분야가 사회복지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네. 첫 번째 하나 짚어볼게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가 사회복지다. 근데 이거는 표면적으로 봤을 경우가 많아요. 이거 어떤 얘기냐면 사회복지나 아니면 유아교육이나 간호학과나 이런 좀 특수학과들이 있어요. 네. 특수가 뭐 승무원도 똑같고요. 예. 이런 과를 봤을 때 겉멋으로 보기에는 뭐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 아이들을 좋아하고 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죠. 애기 한 명이 좋다고 해서 유아교육과 가요. 근데 애기가 10명이야. 한 반에 20명이야. 네. 다르다는 거죠. 사회복지가 단순히 자기가 봤던 사회복지에서 한 일이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분야라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예. 이 친구가. 그리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그렇다면 금융회계를 하면서도 이 목적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직업이 이게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금융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 분석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도 그냥 겉핥기로 알고 있다는 제가 많이 만나본 학생들 중에 거의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이때는 이 일을 목적으로 해서 회계든, 그렇죠? 사회복지라는 건 나중에 재직자도 있고, 네. 지금 학교에서 잘 갈 수 있는 회사를 먼저 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네. 와이프 같은 경우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좀 이름 있는, 좀 네. 도급 순위에 좀 상위 도급 순위에 있는 회사를 들어간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할 때는 편한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애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이게 맞는지 좀 더 고민할 시기고, 네. 지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회복지다라고 해서 대학으로 트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엔 되게 도박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는. 제가 저번 주에 건대죠. 그 친구 한 말 중에 너무나 기억나는 게 몇 번 돌려봤는데, 네. 대학의 본연의 업무, 본연의 뭐자? 학업에 대한 집중, 공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은 걸 텐데, 재직으로 가게 되면 정말 본연의 사회복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정말 배우고 싶다면은 저번 주 방송 좀 친구를 참조해서 진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직업 탐구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렇죠. 보다 좀 시간 재직자 전형도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을 한번 갖고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업 준비를 지금 분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취업을 일단은 금융회계로 해라. 네, 지금 하는. 왜냐 넓기 때문에. 예. 사회복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교를 진학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나 이런 복지에 관련된 업무들이 되게 그러니까는 급여가 적어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친구는 만약 다른 직종에서 근무를 쌓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뒤에 공부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도 제가 좀 더 여유스럽게 정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18살 2학년이잖아요. 이 친구가 봤을 때는 이제 3년 동안 본인의 적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이 금융회계를 하다 보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그 3년이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좀 더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그럴 수는 없을까요? 이게 강쌤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네. 그 기간제를 두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면 안 돼요? 그 기간제? 그러니까는 아, 그거 한번 네. 설명해 주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설명할게요. 음. 자, 일단은 이 서현 MC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이라는 기간이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저는 이 친구한테 먼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음. 그럼 너가 그 금융이라는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라.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싶고 왜 도와주고 싶냐. 그럼 네가 예를 들어 왜 도와주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럼 네가 하고 있는 그 금융, 회계 이쪽 분야를 취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 만약에 취업을 했어요. 금융 쪽으로 취업을 했는데 너무 이쪽이 나랑 안 맞아. 그러면 그냥 무작정 버티지 마시고요. 무작정 견디지 말고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예. 난 3개월 다녀보고 정말 안 맞는 것 같으면 사이버 대학이나 방송통신대나 수시 원서 접수해서 사회복지로 가겠다. 네. 그냥 막연히 버티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 왜 도와주고 싶은지 그 이유를 좀 학생이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단 결석과 조퇴가 있고 지각도 좀 많은데 이제와 정신 차려서 뭘 해보려 해도 과거에 저질러 놓은 것들이 있어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되네요. 어떻게 하죠? 아, 이 친구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상당히 좀 제대로 겪은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뭐 막상 또 이러다가도 좀 철이 좀 들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한계를 부딪히게 되고 걱정이 좀 되는데 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가 봐요.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기도. 기도부터. 다 같이. 예. 교회 오빠기 때문에 기도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네가 잘못했어요. 일단 무단 결석과 조퇴. 무단 결석이 뭐예요? 말 안 하고 안 간 거죠. 무단 조퇴는 뭔가요? 외출 끊어놓고 안 들어간 거예요. 얘는. 자, 이건 네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지각 같은 경우는요. 아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지각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네. 야 지각이 왜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학교 앞에 학교 앞 천천이라고 써 있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각도 너네 잘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제 학기 초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태까지 1학년 때 무단 지각 결석 조퇴가 있다고 했으면 지금부터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출결을 완전 깨끗하게만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학생은 뭐 취업이든 대학이든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학기 초부터 아직 1학기 안 끝났죠.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쭉 깨끗하게 만들어 두면요. 이게 반전이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면접관이 강승구 난 아니지만 어쨌든 강승구 씨는 왜 이렇게 출결이 안 좋았나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 면접 볼 때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출결 관리를 했고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뭔가 급상승하는. 네, 맞아요. 그래프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제 강승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출결 관리 잘하시고 뭐 지각은 너네 탓입니다. 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는 리셋이 안 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마음을 딱 다잡고 한번 그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분명히 반전 드라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고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또 금융권에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스펙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이왕 취업할 거면 좋은 회사에 가고 싶은데 저런 회사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뭐 말했던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을 제외하면 특성화고 고졸 취업은 다 안 좋은 회사에 가잖아요. 어차피 안 좋은 회사는 스펙 좋지 않아도 면접만 보고 그냥 뽑는 경우도 많아서 취업 준비할 의욕이 나지 않아요. 자, 글쎄요. 이 고졸 취업이 대부분 안 좋은 회사에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승우쌤? 네, 참 답답합니다. 이건 몇 가지 케이스만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럼 제가 이 학생 보고 있네, 네가? 보고 있니 지금? 자, 그럼 안 좋은 회사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대답해 볼까요? 안 좋은 회사의 기준이 뭔 것 같아요? 안 좋은 회사요? 네. 글쎄요. 뭐 급여가 좀 낮은 회사. 그게 1위예요. 예, 안 좋은 그쵸? 회사. 예,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단순한 이유가 고쌤은요? 나랑 안 맞는 회사. 안 맞는 회사. 안 맞는 그리고 회사. 나를 네. 인정 안 하는 회사 정말 그거는 싫어요. 인정하지 않은 회사. 237위. 200. 네, 237위. 업무 강도가 좀 큰 네. 회사?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애들 좀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애들 입장이죠. 또 네. 타격이 복지. 큰 건요. 복지와 알아주지 않는 회사. 그리고 이건 좀 주 5일제가 아닌 회사. 지금 5일제 아니신 분들 삶의 열심히 질.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분에게 예. 박수 드리고 여기 싶고요. 여기 어쨌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네. 안 좋은 회사의 기준은요. 월급이 적다, 복지가 좋지 않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회사죠. 그럼 좋은 회사의 기준은 뭐예요? 반대겠죠. 반대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 취업하는 학생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너 미용실에 취업하잖아. 너 가자마자 뭐 할 것 같냐? 야, 너 미용 안 해. 가위 못 잡어. 너 뒤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샴푸해드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이. 그러면서 멋있다. 아, 근데 가자마자 월급은 적을 텐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더 기특한 말을 해요. 월급은 오르겠죠? 와, 이 친구 진짜 정말 낙천적이고 그렇죠. 긍정적인 친구. 되게 긍정적인 친구인데 그럼 이 친구한테 미용실은 좋은 회사일까요? 안 좋은 회사일까요? 좋은 회사입니다. 엄청 좋은 회사죠.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이 있어요. 그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연봉은 높은데 일이 힘들어서 중소기업으로 옮겼어. 네. 그럼 얘한테 그 대기업은 좋은 회사였나요? 그렇지 않겠죠. 아니죠. 네. 그럼 우리나라에 좋은 회사와 안 좋은 회사의 기준이 사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주관적인 네. 이야기죠. 이건 주관적인 거고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만족하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는 뭐 K은행에 가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 가고 싶냐? 저는 그냥 K은행이라서 가고 싶어요. 유명한 은행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취업하는 순간 얼마 못 버티고 바로 회사를 그만둘 겁니다. 예.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하지만 저는 K은행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니? K은행에서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넌 꼭 K은행을 가야만 할까? 아니요. K은행에서 하는 일 같은 것만 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K은행 아니어도 다른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면 괜찮겠네?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디에 취업을 하더라도 그 일만 하면 되니까 네. 정착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자, 좋은 회사와 안 좋은 회사의 기준은 없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영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고졸 취업 걱정한 학생들의 고민을 좀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이제 고졸 취업 준비한 학생들에게 학년별로 취업 준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주에는 1학년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2학년 취업 준비를 알아볼 텐데 자 1학년과 2학년 차이가 좀 있겠죠? 네, 차이가 좀 있죠. 일단 네. 고쌤 내가 계속 말해서 미안해요. 완전 좋은데요? 어차피 내 대본이니까요. 완전 좋아. 자, 우리 일단 2학년 같은 경우는 전공에 굉장히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1학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제대로 상담 안 해주고 입학한 일이 꽤 많아요.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입학해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1학년이 지나가고 이제 1학년 때 기초 실습을 배우면요. 2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그 전공 분야와 관련된 취업 분야로 그 취업 분야를 위해서 전공 심화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학년 시기가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학년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될까요? 보통 자기소개서와 면접 그리고 직무조사 같은 거 하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네. 그래서 2학년 때 여러분들 지금 전공과 관련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난번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되고 자격증 같은 네. 것들 좀 쌓아놓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학년은 좀 전공에 집중을 하라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뭐 2학년이 일단 전공을 가장 깊게 공부하는 시기니까 취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학교에 갈지 고민을 하고 좀 선택을 하는데 2학년 때 이건 좀 꼭 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고쌤? 우선은 전공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전공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자격증이 필요하고. 역시나 자격증이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3학년 때 제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네. 준비를 하면. 그러면 이제 3학년 자기소개서 강의를 가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은 따면 돼요.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쓸 내용이 없는 거죠. 근데 쓸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기록을 안 해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 가장 많은 전공을 배우고 네. 자격증을 따고 굴곡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럼 그때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이제 꼭 내지 않더라도 네. 실습일지, 전공일지, 생활일기를 한 달에 한 번쯤은 써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있으면은 3학년 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지난주에도 네. 1학년 때도 이미 좀 그렇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모아놓으라고 하셨잖아요. 2학년 때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학년 때도 왜냐면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최근 자료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는 학업 역량을 보잖아요. 근데 기업은 직무 역량을 보거든요. 그럼 직무 역량을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전공 과목이에요. 네. 전공 과목을 뭘 배웠냐? 그 전공 과목을 어떻게 배웠냐? 네가 얼마나 잘하냐를 평가하는 거라서 네. 그거를 기재를 해놓는 거는 학생부엔 한계가 있어요. 네. 같은 뭐 A 등급이에요. A 등급이 다 A 등급인데 뭐 평가가 어떻게 해? 아니면 여기서 A 등급이지만 자기가 못했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고 보완했고 적용했다라는 게 한 달에 한 번만 기재돼 있으면 그런 친구들은 충분히 플러스 알파가 돼 있죠. 그걸 2학년 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 따로 이게 전공 자격증의 필기 시험 이것도 좀 합격을 한 개 정도는 해야 있어, 된다. 네, 있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실 말씀하셨잖아요. 3년 동안 자격증 5개라고 하셨는데 자, 2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자격증 취득을 그렇죠, 시작을 이제.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기본 솔직히 뭐 컴퓨터나 커말이나 이제 뭐 커말이나 뭐 IT 그런 거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요즘 친구들은 저희 애기도 지금 컴퓨터를 해요. PPT를 할 줄 7살인데 와. PPT를 다 배워요 학교에서. 예. 그래서 커말 1급은 좀 어렵지만 2급 같은 경우는 컴퓨터 쓸 줄 안다. 저는 한 1주? 3일 걸렸거든요. 3일 정도 따요. 아니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근데 보통 한 달이면 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네. 그게 높은 자격이 아니에요. 그런 자격들은. 하지만 전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 일반 자격증 누구나 딸 수 있는 건 뭐 운전면허증이 뭐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운전면허증밖에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에이, 하셨어요? HSK 있을걸요? 없어요. 아유 있으면 아니야. 있으면 썼죠. 자, 저는. 저희가 자격증 이야기 그래서,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자격증을 이제 심화를 따줘야 네. 쓸 게 있다는 거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는 기본으로 깔고 심화가 중요하고 이때 하지 않으면 3학년 때 정말 강쌤 말대로 자소서 면접 그거 하기 바빠요. 언제 맞아요. 자격증 따고 이거 뭐 기록하고 언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알차게 보내야 그러니까 개미야 배짱인 거죠. 딱 네. 개미야 배짱이에요. 이때 배짱이 안 되는 2학년 때. 알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바쁘네요, 2학년도. 아, 바쁘죠. 아유. 전공 열심히 하고 자격증 준비해야 되고. 예, 짧습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고요. 자, 그 외에도 또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그 채용 사이트 있잖아요.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이름 말하면 안 되나요? 말해도 되나요? 됩니다. 우리가 알고 참고해야 있는 되니까 큰 말해주는 것들 거죠. 뭐 이렇게.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이런 큰 것들이 뭐 커리어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SNS 하시잖아요. SNS 드나들듯이 채용 포털 사이트도 지금부터 미리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동향이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어디는 얼마나 뽑고 네. 뭐 연봉은 어느 정도 되고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촉을 좀 세워둬야 된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시죠? 이 3학년 때 닥쳐서 들어가면요. 어디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익히는 것도 꽤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요즘 인터넷 시대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내가 미리 들어가라고 하냐 하면 그리고 참고 하나 해드릴게요. 해외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우리 매주 수요일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예, 그것도 있으니까요. 해외 취업.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인가요? 예, 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채용 사이트를 가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도 미리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소서 보통 노트에다 끄적끄적 쓰잖아요. 네. 그 채용 사이트에 미리 써놓고 수정 보완 하면요. 이게 또 쏠쏠한 재미가 있는 게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어떤 업체가 열람했다고 막 이메일 같은 것도 와요. 맞아요. 그러면 네, 그게 또 상시 등록해놓으면. 야, 누군가 날 보고 있어. 예, 우리 맞아요. 페이스북이나 인별그램 다 이게 인스타그램이나 누가 하트나 막 이런 좋아요 누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기업이 내 걸 열어봐. 야, 그럼 이건 되게 기분이 좋다라는 거니까 네. 너 잘 썼구나. 그리고 사이트에다가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도 가능하고 거기에 자격증을 하나하나 입력해가는 또 맛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만의 기업체들의 위시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즐겨찾기 같은 거 등록을 해놔서 네. 나 이 회사를 좀 더 찾아봐야겠다 해서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SNS 하듯이 채용 예. 사이트 알아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뭐 컴퓨터보다도 스마트폰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수시로 정말 뭐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건 또 좋은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채용 정보 안에 또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정보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직무 분석이 중요한데 그 전에 이제 SNS가 나왔으니까 좀 한 번만 좀 찍고 넘어갈게요. 예. 보통 친구들이 SNS 내라고 그러면 페북을 내요. 얼굴책을 내잖아요. 그 페북을 내면은 취업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좀 케바케. 케바케 케이스 바이 같아요. 케이스. 근데 페북에 보시면은 SNS를 본다는 건 뭘 보는 거냐면 이 친구가 직무에 관심이 있냐, 그다음에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냐, 네. 어떠한 사회성을 지니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SNS 자체가. 예. 근데 페북에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의 페북을 보면 뭐만 있는지 알아요? 요소받을 사람. 응, 남소받을 요소받을 사람, 놀러 간 얘기, 뭐 웃긴 얘기, 뭐 이상한 얘기들밖에 없어요. 거기에 좋아요, 누르고 공유돼 있고 그거밖에 안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자기 치부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는 페북을 내지 말라고 그래요. SNS. 그러면 어떤 SNS가 좀 자, 괜찮아요? SNS는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네. 그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SNS를 블로그도 SNS예요. 그렇죠. 근데 페북이나 인스타는 이게 타임라인 형태예요. 타임라인 형태에서 자료가 지나가죠. 네. 그럼 우리가 이거는 자료의 휘발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뭘 했는지 몰라. 최근 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블로그는 조직화가 되어 있다고. 카테고리별로. 어.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나의 뭐 직무 관심사에서 직무 내용, 그다음에 나의 뭐 취미, 나의 이력서, 그다음에 나의 뭐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게 선배를 만나라 10명만 네가 하고 싶은 선배를 10명만 만나서 인터뷰를 따라. 그래서 인터뷰를 따서 10개만 블로그에 실어놔요. 차례대로 이렇게. 예. 그러면 그거를 블로그로 많이 꾸밀 필요도 없어요. 해놓은 다음에 프롤로그로 바꿔놓으면 홈페이지처럼 그냥 보여요, 그냥. 네네. 그럼 그걸 낸다면 페북과 블로그다. 그럼 누굴 뽑겠냐 이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 친구들이 블로그까지 관리를 하기 근데 힘들지 이거 않을까요? 그렇죠. 페북할 시간에 그걸 하라는 거죠. 페북 인스타 할 시간에. 그죠? 우리 이제 인스타는 또 인스타하면 그렇죠. 인스타 많이 하시니까 SNS 인스타 할 뭐 많이 시간에 하죠. 네. 자신의 직무에 관련된 중국어나 그렇죠. 뭐 스피치나 그런 걸 올리신다면은 훨씬 제가 보기엔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거죠. 학생도 똑같이.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직무조사. 네. 직무조사. 네. 직무조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직무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회사 홈페이지. 그 회사의 홈페이지. 그렇죠. 네. 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직무별로 나와 있어요. 이 직무는 어떤 걸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채용 그 취업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채용을 딱 보잖아요. 네. 그럼 이 채용이 어떤 직무를 뽑습니다라고 딱 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가장 중요한 거 나와 있네요. 두 번째, 한국 직업방송. 예, 취업이 보인다. 그쵸. 예, 저희가 또 1부와 2부에 또 신세미 캐스터가 예, 항상 여러 가지 또 흔들어주니까.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딱 보시면 다 떠요. 그리고 NCS 포털 사이트, NCS라고 클릭하시면 NCS에서 상세 보기들이 있어요. 예. 상세 보기라면 그 직무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다. 네. 뭐까지 나와 있냐면 네. 이 직무 인사 노무다. 인사 노무의 총무 관리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된다가 나와 있어요. 이 친구는 뭐 관리하고 뭐 꼼꼼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방법도 알려줘요. 네. 우리도 알려주고 학교에서 알려주고 강의 때 알려주고 하지만 아이들은 안 본다. 그죠? 안 본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접근이 자료가 없잖아요. 힘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정보가 없냐? 유튜브만 솔직히 해도 유튜브에 네. 취업이 보인다 치면은 쫙 떠요. 그럼 그 내용만 중요하죠. 예, 다 보더라도 별표 5개. 그렇죠. 좋아요도 눌러주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정보를 모를 게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항상 말하는 거지만 강쌤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편지 쓰기. 편지. 요거 네. 편지 쓰기 나중에 한번 좀 이렇게 컨텐츠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네, 한번. 지난번에 그 구글에 네네. 아, 근데 이거는 이제 편지 좀 봤죠? 그 실제 사례가 우리가 강쌤이 가진 사례가 아니니까 좀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아, 좀 이렇게 직접?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특성하고 친구들, 강쌤이 강의한 친구 중에 실제 편지를 써서 네. 대기업에서 통보를 받고 네. 실제 합격도 하고 네. 도움을 받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엄청 많죠. 엄청 자, 많아요, 그렇다면 진짜. 한번 좀 소개를 좀 나중에 해주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취업한 선배. 선배. 아까 말했던 직접? 선배 네. 인터뷰해서 그걸 어디다 올려라? 블로그에 올리라고요. 네. 페이스북은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인사람들가. 하지만 대문에 대빵만 하나 크게 나는 어디 대기업 가고 싶다. 그 대기업에 무슨 선배랑 인터뷰를 했다. 대문짝만에 넣는 거죠. 그다음에 7번째는 이제 학교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 학교에 사람 협약을 맺은 기업 담당자하고 인터뷰한 거. 이걸 또 어디다 올려? 블로그. 블로그. 블로그 올리라니까요. 그럼 그 친구를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 중에서 저는 뭐 한두 가지만 해도 돼, 한두 가지만. 한국 직업방송이 네. 가장 좀 그럼요. 그렇죠. 거기에 좋은 거를 오전 11시. 그렇죠. 네. 딱 링크 걸어서 올려놔. 네. 자기 의견을 좀만 달아. 아 여기는 나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렇죠. 그럼 걔를 어떻게 안 뽑냐고요. 진짜. 자, 이렇게 좀 직무조사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부연 설명 하나 그냥 살짝. 네.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업 방송에 제가 언제 몇 시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면사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진짜 많이 같아요. 봐. 거기에 진짜 많이 봐. 특성화고 학생들 면접 보는 특성화고 학생들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 네. 프로그램에. 그거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직무 조사를 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그냥 무턱대고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노력을 한 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포트폴리오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리를 좀 네, 해둬라. 우리 회사 하려고 무슨 노력했니? 네, 전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역량을 키우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역량 키우는 데 집중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서 하나씩 좀 채워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취업 지원서에 교내 동아리나 스터디 활동한 내용들도 적으라라고 어필하셨는데 이거 글쎄요, 이것도 2학년 때 해두는 건가요? 네, 지금 당장 하세요. 지금 당장. 네, 1학년 때부터 하세요. 이건 사실. 자, 보면 그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라도 만약에 스터디 그룹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세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이런 분야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이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린 자소서와 면접을 볼 때 충분히 소스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비슷한 분야의 학생들끼리 취업을 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정말 많이 되고요. 서로 간에 그 공감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조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좀 더 자료를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요. 스터디 그룹, 동아리 활동 이런 없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정말 스터디의 힘이 정말 세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해봤는데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되고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2학년 바쁘네요. 전공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블로그도 해야 되고 교내 스터디 동아리도 해야 되고 정말 뭐 이 중에 진짜 한 80%만 해도 성공한 반만, 2학년이 아닌가라는 반만 해도 될 거예요, 반만. 50%만 해도 네. 정말 성공한 2학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고쌤이 이 와중에 또 추가를 하시겠다고. 저 추가할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열심히 보면 도움이 되잖아요. 네. 정말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특성화고에서 정말 그 엑기스가 되는 내용을 다 풀어드리거든요. 네. 그럼 이걸 더 자세하게 푸는 데는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푸는 데가? 학교. 2박 3일 캠프 같은 거, 취업 캠프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그룹 활동이랑 동아리랑 그다음에 저희도 솔직히 강의를 가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하지만 학교에서 캠프를 진행하면 30명 단위로 캠프를 진행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럼 그 친구들하고 18시간 같이 해요. 18시간. 그럼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18시 회차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럼 여기에 분명히 그 100명 중에 1명 바뀐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위에는 기회가 너무나 산재돼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아이들은 몰라서. 아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거를 알지만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거나 캠프를 들었을 때 딱 그 중에서 네. 100%도 아니고 50%도 아니에요. 10%만 자기 거를 이렇게 삼아서 실행하면은 제가 보면 그 친구 무조건 성공합니다. 일단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라도. 한번 해보자. 네, 이런 말씀. 블로그라도 지금 그냥 개설만 해도 돼요. 네, 개설만 하자. 개설해서 그냥 자기 일기만 쓰더라도 그게 포트폴리오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 블로그는 책 출판 기능이 있어요. 그만하라고. 네, 알겠어요. 네. 아닙니다. 말씀하셔도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2학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학년 참 바쁩니다. 또 맞아요. 시간 금방 갑니다. 또 그러다 보면 3학년이니까 우리 친구들 좀 보고 많이 좀 실천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특성화고의 숨은 이야기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